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날씨예요. 오늘 한파에 아침 기온 또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 라고 나와있어요. 아침 일어나시면서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딱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운전 얼음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증시 쪽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겨울 관련해서 움직임이 이미 충분히 나와주고 있었지만 오늘 영하로 15도로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그런 종목들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죠. 어제 확진자,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 1030명이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천 단위가 나왔어요.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잠정치는 천은 안 넘을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지금 코로나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지난 3월인가 2월인가 하여튼 여기 고점이 900 몇 명이었는데 그걸 넘긴 수치가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기도 하겠지만, 반대로는 또 지수를 굉장히 흔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코로나 지금 추이가 여기 909명을 찍고선 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날이 추워지고 또 한파로 지금 아까 기사로 봤듯이 날이 급격히 또 추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규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기온적인 그런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재생수도 높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발도 못하고 결혼식도 미루판 초읽기라는 내용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 압박, 경기도만이라도 3단계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발하니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굉장히 좀 공포감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제가 집에서 셀프 이발기를 좀 구매를 해서 머리를 자른 적도 한 번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발도 못하고 결혼식도 미루판이다 라고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증시에서 그 이발기랑 관련된 종목이 제가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건 없고 하는데, 하여튼 이발기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혹시 자녀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셀프로 집에서 머리 자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발하더라도 미용실 마스크 여러 종류잖아요. 마스크가 2단 접이식, 3단 접이식. 그래서 3단 접이식으로 해서 뒤에 고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 자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 심각하다는 거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많다라고, 지금 1000명당 진단 건수 이런 식으로 하여튼 결국은 심각하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도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무증상 AI 조류독감, 지금 조류독감도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아직 근데 그게 제대로 시장에서는 나온 그런 특징주로서 기사가 뜨지도 않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작용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식량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료나 닭고기를 대체할 그런 업종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란 대란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지금 특히나 계란이 연말 그런 연말에 있어서 그 뭐랄까요 그 연말 특수? 예, 연말 특수를 노리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어그러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류독감이 심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뭐 그림 보시면 지금 조류인프도 분포도 12월에 이렇게 나온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사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더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기사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류독감 관련해서 그런 백신 관련 테마주들도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백신 쪽보다는 물론 백신 쪽도 움직일 수는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료라든지 이제 이거랑 이제 닭고기 이외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 뭐 닭고기랑 아예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일상생활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과 연결하지 않고 놓고 보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식단의 식자 그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지금 뭐 내용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여기 사재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로봇 회사를 좀 인수를 하는데 본인의 사재도 쏟으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그 노란색 그 로봇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뭐 이미 그 이미지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인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분의 80%를 인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 이중 지분 20%를 정회장이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게 이제 만약에 요거를 이제 완전히 지금 자회사화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뭐 특정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랑 합병을 할 경우에 뭐 정의소 회장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요 회사들만 투자를 하기에는 오너로서의 그런 뭐랄까요 책임감이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재를 터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20%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분 구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요 20%를 가지고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 구주 매도로 그렇게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아무래도 다른 회사가 추가로 들어오면 뭐 3자 배정으로 들어올 경우 이 기존 회사 현대차 그룹이 가져가는 그런 지분에 대한 희석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지분 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오너의 그런 부분은 본인의 이제 추가적인 뭐 확신이 들어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추가적으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을 뒤에서 봤을 때 본인의 자금의 이득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러한 투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책임 경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로봇이란 부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지금 현대차 그룹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내연기관으로 뭐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로봇 그리고 플라잉카 여러 가지 분야로서 결국에는 다 약간 비슷한 분야긴 한데 메카닉적인 그런 분야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분야로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우리나라의 뭐 재계 2위 그룹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건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거 기사가 나온 게 아무래도 한국경제다 보니까 기업에 되게 긍정적으로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도 좀 안 좋은 부분 맞긴 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18개 법안
기업과 기업인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신설된 징역형을 합산하면 62년, 과징금은 105억 원에 이른 것을 조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이제 경영이 아무래도 제한이 많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이게 제대로 좀 법안들이 현장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굉장히 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걸 노려야 되고, 또 그러려면 기업 경영이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경영을 조금 발목 잡는 법안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힘세진 개미 거래 대금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테마주 대신 우량주 뭐 다 맞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키움증권 자료 분석했다고 해요. 키움증권이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독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일단 이거 내용 자체는 참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참 내용을 뚜껑 열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참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현재 대부분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차입 대여 계약을 맺고 이것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수기 정리할 때. 근데 담당자들 또한 이거 기록을 가공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화 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차익 공매도를 좀 막으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만 공정한 시장에서 우리가 공매도가 허용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영국 과거에 우리 시장을 또 굉장히 흔들었던 전력이 있는 이슈죠. 브렉시트라고 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부분인데, 지금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혼 소송에 접어든 부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지금 시한을 앞두고 영국이 해군 함정을 준비시켰다. 실력 행사까지 각오한 셈이다. 하고, 그리고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뭐 그런 별명도 있고, 그런 옛날에 그런 부분에 있었던 영국인데, 하여튼 지금 독자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탈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유럽이 통합되고 그런 거는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정 국가가 수혜를 좀 많이 본 부분도 있고, 가장 지금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죠. 독일 그 유럽에 대한 그런 연합에 대한 그런 수혜를 많이 본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반대로 또 그러한 연합으로 인해서 해당 그런 수혜를 보고 수혜를 받고 그런 수혜를 보는 그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선진국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영국이 그런 거는 이제는 좀 힘들다라고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행보다라고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미국도 그런 독자적인 길을 고립주의로서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수혜를 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영국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증시를 좀 흔들 수 있는
키워드는 될 수 있다. 과거에도 우리 증시를 흔든 전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기사를 보면 특히나 단기성 영국 자금이 국내 주식에 2.2조가 이미 유입되어 있다. 11월에.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요거 명분으로 증시를 흔들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영국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게 이탈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증시를 좀 흔들 수 있는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라든지 뭐 영국 요거라든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명분들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힘이 세진 우리 개인들이 과연 이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지, 물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가운데서도 2, 3월과 같은 그런 폭락장이 나오기도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흔드는 과정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장을 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미증시 우리랑 시차가 좀 있는 미증시 뭐 이렇게 끝났다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여기까지 코스닥은 올라왔어요. 금요일날 올라왔고, 이 음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요 두 캔들 패턴을 다 잡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다가 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꾸로 된 N자형으로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기 900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00선 하단으로는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 보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수가 여기 900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코로나 핑계로 음봉 나오면서 지수가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연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우리 체감을 굉장히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매매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는 시장은 연출되고 있다. 지수 상황이 900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데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기 여자리 여기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 매매하기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과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여기 2700포인트 요거 밑으로만 안 깨지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라인 되겠죠. 결국 22 이동평균선 그닥 그렇게 걱정할 지수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흔들 명분들은 많아요. 지금 깔려있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이제 조류독감 가지고 이제 식량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또 물가 오른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있어서도 굉장히 지수를 좀 힘들게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한편은 뭐 식품주는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 5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조심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뭐 엄청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요 밑으로 깨져 내려오지 않는다면, 코스닥은 900 이하로 깨져 내려오지 않는다면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체감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염두를 계속 해보면서 시장을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종이목재 업종은 계속적으로 코스피도 코스닥이고 그렇고, 종이목재 업종적으로는 업종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분야이고, 또 추가로 식품 업종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분야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또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는데,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